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가 좀 잘못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회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뭔가 인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일시정지가 되었다가 바로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뭐였다? 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다. 더군다나 오늘 양 시장 다 3%가 넘는 장중에 그런 큰 하락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엔캠이 좀 지켜주려고 했었던 어떠한 지지라인을 다 깨버리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이 오늘 이 음봉, 21선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이 음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약간의 위축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여기를 지키고 여기서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이 변곡점의 끝자락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음봉이 나왔고 21선 깼고 여기가 이전의 저점이에요. 요 저점이죠. 근데 여기서 하루 정도 조정이 나와서 그것 봐. 이 음봉에 대한 조정은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이 저점 라인을 깨버리는 음봉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너도 나도 모르게 뭐 한다? 도망치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제 뭐 포기하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 여기 라인이 고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엔캠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우리가 정말로 뭐 좋은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락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뭐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영역을, 도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구간일 수도 있는데, 엔캠은 최근에 조금 불미스러웠다라기보다는 무슨 해프닝이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다?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거 재무 투명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야 하는 의심 여러분들 가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이제 3억이 미만이 되지? 전 분기에는 한 600억 정도였는데 어떻게 3억밖에 안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잘못된 거다라고 또 공지가 거의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4시간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휴 그랬는데,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투자자에게 기업 운영 리스크라든지 내부 통제 미흡 인식을 좀 제공해 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뭐다? 2차전지 업황 침체가, 물론 우리가 전기차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뭔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극재 수출도 급감을 했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도 종료가 됐고, 소재주 뭐 전반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초 체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시장은 밀리고 있고, 지지라인은 깨버렸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해프닝도 있었고, 그러니까 악재에 더 민감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이거 별거 아니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혹시 뭐 상패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 이거 상패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정적인 거는 아니죠. 일단은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이제 4분기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뭐 매출액도 거의 뭐 몇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연도별로 놓고 본다 그럴 때 4연도, 그러니까 4번 연속해서 뭐 적자를 보여주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작년에만 적자였고 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상패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저는 조금 낮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하이브리드 리튬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나요? 하이드로 리튬이죠. 네. 이런 애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4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여줬고, 뭐 작년에 이제 살짝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분기 이거 나오진 않았네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실적이 좋지 못했던, 그래서 얘가 이 구간 라인에서 막 상패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상패까지는 되진 않았거든요. 엔캠도 상패로 진행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재무적으로 이런 빨간색 숫자가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 물론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언급됐던 게 이 매출액으로 상패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으로 상장 심사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조금 일단은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 2월, 3월이면 또 상패 시즌이잖아요. 이게 또 이게 기간이 또 비슷하게 좀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한 데다가 이 부분까지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은 외국인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물량들이죠. 여기서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엔캠에서 이제 매수 물량이 외인들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나도 적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학제라도 기관은요, 규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빠르게 뭐합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겠죠. 그 외국인들도 회계 이슈 가능성은 패스 전략을 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고 개인 투자자가 추가적인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직 뭐 이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나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인출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라인이죠. 이 6월 달에 저점을 이탈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접근했던 이유는 명확해요. 2차 전지가 추세 전환을 시도했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됐던 그 역할을 했던 그 자리에 첫 번째 눌린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2차 전지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 라인을 깨버리면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신규 들어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확실한 부분은 없고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3분기에 중국 생산 거점 공급 물량의 약 70%가 ESS용 전해액이에요. 그 말뜻은 뭐예요? 2차 전지가 전기차에서 ESS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ESS 중심 매출 구조로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본다? 전기차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 이번 분기라든지 아니면 올해 흑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적자 폭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중국의 중치 신능에 2025년 말까지죠. 5,000톤 전액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양쪽에서도 ESS용 전액 공급 확대를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공장이 있고 생산 공장이 있죠. 근데 미국은 뭐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 센터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엔캠 역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했다라기보다는 뭐죠? ESS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다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겠다. 엔캠은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유럽, 미국, 우리나라 뭐 여기저기에 다 공장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다른 기업들도 만약에 이랬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생산 공장을 만들어 놓지는 못했죠. 물론 더 좋다라고 하면 그 공장에서 돈을 또 많이 벌면 더 좋기는 하겠고.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까지 때려 맞다 보니까 같이 밀려 내려갔고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이 구간 라인을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하면은 뭐 대충 이 정도 라인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라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구간은 이 정도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더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심리가 투자가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저희가 뭐 여러 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모든 이벤트보다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 허브경제TV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하시다가 지금 2025년 이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연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1년 내내 또는 2년 내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허브경제TV를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